네, 안녕하세요. 예, 뉴라이프 비전스쿨 23기 수강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 후반기 맞이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뜻깊게 살기를 다짐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패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저도 2018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현장으로서만 교육이 진행되었지만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문학에 좀 관심과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일반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편입을 해서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국어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특별히 중등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에게 초등교사가 중학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4년도에 제가 퇴직할 때까지 저는 국어교사로 또 관리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을 얼마 앞둔 시점에 저는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퇴직하면 아무튼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이제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요. 텔레비전에서 마침 그때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즐겨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그런 경험이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서부터 우선 저는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격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할 기간을 찾아보는 단계였죠. 근데 그때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런 센터 같은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구청이나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그런 공공기관을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봉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같이 처음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코이카라는 국제봉사단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령의 제한이 따로 없었고 마침 그 봉사 분야 중에 한국어 교육도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한 직후에 코이카에 지원서를 냈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과해서 이제 최종 선발이 되어서 2015년도에 인도네시아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의 교양과정, 또 한국에서 이제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기초 한국어 과정, 또 대학의 교양 강좌나 한국어 관련 학과의 강의, 그런 분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침 이제 국어교육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현직 교사로 경험이 많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육대학교의 강사 자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해 마침 그 학교에는 한국어 교육과를 처음 만들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과 개설을 준비했고 그 후로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년의 임기를 다 마치면서 이제 귀국의 즈음에서 귀국 후에는 어떻게 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때 본국에 있던 아내로부터 유해근 목사님과 나섬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봄에 열리는 비전스쿨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 강의 시간부터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좌가 거듭될수록 이게 단순한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기뻤고 기대가 됐습니다.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감이 또 있었습니다. 교육하려는 대상이 지금까지 제가 쭉 살아오면서 교육해왔던 정규학교의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센터에서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하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상자도 골라주시고 준비 과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점차 적응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전스쿨 출신 중에는 이 분야에 저보다 베테랑이고 훨씬 경력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러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막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베테랑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거절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저 같은 정도의 경력자의 경험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은 동대문 비전센터 말고도 수원에서도 이런 똑같은 이런 봉사기관으로 활용되는 장소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대문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동대문 센터의 경험을 위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국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동대문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앙아시아인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짧은 기간 속에서도 페루, 필리핀, 러시아, 네팔, 키르기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잠깐 화면을 이제 좀 비춰주시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찾아오는 분들은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이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형편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이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대학에 이제 부설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학당 그런 기관을 더 선호할 겁니다. 예, 화면 이제 그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접했던 분들만 해도 선교사 지망생도 있고 또 파트타임을 겸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 단순 노동자 또 한국인의 아내 한국 귀화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신분이 안정되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생활이 규칙적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공부를 이어가는 게 비교적 형편이 좋겠죠. 그렇지만 단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하고 또 수시로 그분들의 그 직업 환경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일정한 요일에 또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공부를 정작 시작한다고 해도 중간에도 일자리가 바뀌거나 또 없던 일자리가 생기거나 또는 일하는 지역이 바뀌거나 사용 여건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부득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짧게는 뭐 2-3달을 넘기지 못하고 끝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으로 좀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사정을 미리 알고 형편들을 이해해 둔다면 아마 중간에 금방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그만큼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센터를 찾는 분들의 학습 동기나 목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하기 전에 노동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급하게 사용할 어떤 필수적인 말하기나 읽기 능력을 얻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한국어 실력, 구사 능력이 이제 좋아지면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금 이수하면서 그 중에서 보충이나 심화를 통해서 이제 그 후에 얻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영주나 귀화 자격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어요. 때로는 뭐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동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죠. 이처럼 동기나 목표가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교재도 또 진행해야 할 목표도 프로그램도 지도 방법도 같이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나하고 공부해야 할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또 어떤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실력을,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분들의 그런 내용을 잘 알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사전에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잘 알아서 조사도 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를 우리가 잘못 알고 또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다면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분들이 애쓰는 것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그분들도 자신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필요에 맞게 쓸 수 있는 사실은 다양한 교재가 또 센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탁을 드리면 또 추가로 구입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대상자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다양해요. 가나다 전혀 모르는 채 간단한 인사말만 알고 있는 완전 초보자도 있는가 하면 본국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그곳에 계시는 또 한국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또 잘 받아서 상당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능력차와 또 개인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은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 함께 규칙적으로 올 수 있다면 같이 집단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한다는 그런 점이 사실은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집단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학 부설기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이제 보충을 받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선생님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차피 당신이 교육할 만큼 하고 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수업을 마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 내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을 더 보충해 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잘 도와주시니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공치사마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봉사자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그 학생들의 모국의 문화나
또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생활 초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게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인 문화 또 한국적인 사고방식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본의와는 다르게 그분들에게 오해하도록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찾는 이들의 출신국의 경우 대부분이 시간관념이 우리나라보다 사람보다 느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속 시간보다 아주 늦게 도착하면서도 미리 연락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를 보죠.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은 초기에는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늘 깨우쳐 주는 것도 한국 문화를 알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제 경험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요.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나라 분들은 시간관념이 느슨하다. 그래서 상당히 에러가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나하고의 수업 시간도 여러분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늦거나 임의로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 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공손하고 또 순종적이고 성실하게 여겨지는 학생인 경우에도 자주 늦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다시 아주 정색을 하고 이제 훈계를 했죠.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제 그런 태도를 반성을 했죠. 뭐냐면 제가 있던 그 도시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신호등 같은 거 잘 정비되어 있지도 않고 차선, 도로 이런 것들 더군다나 버스 같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딱딱 이렇게 운행되거나 하는 것 없어요. 물론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아주 가장 서민적인 대중교통은 그냥 운전사가 출발하고 싶으면 출발하고 세우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다가도 손님이 내리겠다고 말만 하면 어느 길에든지 그냥 스톱하고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또 우기 같은 때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요. 그 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그 지역에 순간적으로 침수가 이렇게 갑자기 도로 침수가 생기면 차량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로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토바이가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 시간을 지켜서 어딘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는 충분히 늘 약속할 때 그걸 감안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어느 정도 늦는 것 굳이 미안해할 것도 없고 또 당연하게 여기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온 분들도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쉽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영어 같은 것으로 우리한테 이제 금방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아직 한국말 잘 모르는 분들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어도 뭐라고 알려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봉사자가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어떤 외국인에게나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해주는 말들을, 기본적인 말들, 또 지시해주는 말들을 알아듣잖아요.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그차 배워간다 할지라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 영어가 아니고 영어권이 아닌 경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한테 의사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의사 전달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손짓 발짓을, 표정을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이해시킨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없고 뭐 교사라든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과연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학생들이 전부 한국어를 뭐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초보적인 말하기와 읽기, 또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익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굳이 엄청난 문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없어도 사실 할 수가 있죠. 적절한 교재만 있다면.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 특히 처음 접근할 때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시작할까? 거기에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어요. 요즘은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영상, 특히 초보자에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경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나는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도 갖고 싶다. 또 학생들 중에는 토픽의 그 고급 단계나 또는 귀화나 영주권을 따는 그런 고급 시험에 합격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더 한국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것을 따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각 대학에서는 그 한국어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건 또는 직접 가서 듣건 몇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그 과정 안에 그런 그 한국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또는 뭐 우리가 잘 모를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낯선 언어로 전혀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꼭 이런 도움은 필요하겠다 싶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통역 어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속마음까지 이렇게 착 표현해 주는 그런 통역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꼭 기본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말을 번역해 주는 그런 어플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쉬운 단계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도 말하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것은 대면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입 모양이나 그 듣는 것도 아주 섬세한 차이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비상 시기를 경험하면서 줌과 같은 온라인 수업도 활용을 해봤어요. 아주 초보자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은 처음부터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해진 수준이라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현장에 오기가 어려운 사람들, 뭐 낮에 우선 일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온라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주된 과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언어 학습의 전달자라는 그런 사명을 넘어서서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자로, 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또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 경우에도 그 공부하는 사람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간다든지, 또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든지, 또 이사할 집을 찾아본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함께 가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취업하려고 할 때 이력서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도와줄 수 있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기술보다도 우리의 자세나 태도와 같은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는 고학력자이고 또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해서 그분들의 외모나 경제적인 여건만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봉사자가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알려주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열심히 가르쳐주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거나 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수도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수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학습자로서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건 너무 불성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속이 상하거나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고려해보고 또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늘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또 배반하고 살았던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적용해서 돌이켜 본다면 이야기가 그만큼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내 이웃 속에 당연히 그분들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잘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그분들에게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늘 고마워하고 또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되고 사용이 된다면 이건 정말 값진 일이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말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과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또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뭐 정말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너무 가르쳐 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세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부담스럽거나 힘겹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 특히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그 나라 주된 종교가 이슬람교인 경우가 많아요. 중앙아시아에는. 그런데 뭐 굳이 우리한테는 종교를 이렇게 자기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걸 혹시 미리 갖고 그러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나 상당수는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차차 지나가면서 한국의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걸 잘 모를 때 자칫 이렇게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에 맛있게 음식이라고 여겨져서 알려주고 같이 먹자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 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인 경우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같은 거 그분들 무슬림들은 전혀 금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있을 수 있다는 것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를 살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 시작할 때 내가 당신과 당신 한국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뭐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교회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 짧게 끝난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이어진 경우도 있고 또 성과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또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온 젊은 여성인 유나라는 사람을 만난 지는 이제 지금은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제가 한국 국적을 얻고 싶은데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나의 3단계와 4단계 공부 그리고 중간평가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그 과정을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과정에서는 뭐 순탄치 않은 과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오랜 동안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좀 끈질기게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어진 경우도 다시 있었죠. 5단계를 다 끝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가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분이 그 당시에 특별히 일정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혼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6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도 있어요. 뭐 능률적인 수업 방법은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제 마무리를 막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렀더니 정말 안타깝게 60점 만점이 통과해요. 그런데 0.5점 모자라게 불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 증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웠고 그 사람도 안타까웠죠.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부족한 어떤 분야가 있는 걸 아니까 그 부분 좀 보충하면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시험 일자가 이제 연기를 됐죠. 이번 시험 취소되고 다음 시험으로. 그게 몇 차례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리듬을 이제 잃어버렸죠. 집중해서 딱 해오던 공부를 느슨해지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험이 재개가 됐어요. 갔더니 그 전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마침내 재작년 10월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의 초청잔치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잔치 자체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획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중심으로 실내악 연주팀이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곡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날 설교도 목사님께서 짤막하게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했죠. 끝나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연주된 음악이나 찬양도 좋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 또 많이 이제 발생이 그 빈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또 활동이 제약될 때 제가 이제 외부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거는 뭐 쉽지 않으니까 내가 한국어는 어차피 쉬지 말고 있어야 하니까 평소에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으로 드라마도 보고 또 뉴스도 자꾸 듣고 하되 나하고 읽기만 따로 좀 연습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글과 러시아 성경이 같이 있는 본을 가지고 러시아 성경 읽기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누가복음 읽기를 제가 다 마쳤습니다. 종합평가에 합격한 후에도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놓고 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직장을 얻어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작년 10월 21일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였던 것처럼 한 대한민국 그 법무부 장관 명의로 된 귀화 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는데 잘 표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음식 말고 특별한 음식을 한번 제가 대접을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더니 아주 비싼 식당을 일부러 예약을 해두어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마침 젊은 여성이어서 그 사적인 공간에 제가 쉽게 더 접근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하죠. 요 비전 스쿨이 개강될 즈음에서 한 번쯤 만나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또 만나서 그동안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듣고 또 조언도 하고 그랬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당신은 한국어를 제법 잘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한국인이 됐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것 얘기했고요. 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게 괜찮은 곳인지 또 괜찮은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거든 내 도움을 요구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내와도 함께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게 주신 이웃이 누구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저하고 가까이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 이웃의 첫 번째가 되겠고, 또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이 제 이웃이 되겠고, 또 나와 피를 나눈 친인척들이 당연히 내 소중한 이웃이 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외국인들로서 나에게 접할 수 있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준 외국인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주신 이웃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에는 국적을 잘 취득하고 한국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된 기도였다면, 이제는 한국 생활과 함께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서없는 제 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제 김성숙 권사님이 강의를 하실 건데, 영락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권사님은 2기에 오셔서 처음 센터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 못지않게 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예, 권사님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떨리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더군다나 길이 밀려가지고 택시 타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급하고요. 또 제가 이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사실 3박 4일 자면서도 모자라요.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 짧게 말씀드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내 말은 길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듣기 싫어하실까봐 짧게 제 경험만. 왜냐하면 이충우 장로님이 또 앞에서 또 뭐 이론적인 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뭐 중복되어 있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시네요. 1박 2일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성숙, 권사가 아니고 은퇴권사예요. 제가 이래봬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보기 젊어 보이죠, 제가? 네, 몇 살로 보일까요, 제가? 네? 50?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 70살 됐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꼭 한국어 배울 때 보면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고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내가 몇 살로 보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45살까지 봤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 실지는 70살, 그렇지만 내 마음은 17이다. 거꾸로 내가 17이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으냐, 무슨 비결이 있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재밌게 살고 너희들하고 만나니까 이게 좋아서 내가 안 늙는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 50대만 되면 뭐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해가지고 문 앞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근데 제가 70인데 아주 동작 빠르게 뛰어다니거든요. 굉장히 날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지난번 한 석 달 전에는 제 얼굴 나오죠. 너무 예쁘죠. 저게 나예요. 이거 2년 전에 1년 전에 찍었나? 이 학생이 유튜버를 하면서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뽀샵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내가 너무 예쁘다가 막 자랑하면서, 야 이거 뭐 저 치약 회사에서 나 데려다가 이거 치약 광고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막 잘 안 보이네. 근데 너무 이거 예쁘게 나온 거예요. 다 제 이빨이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광고에서 나 안 부르냐? 그럼 장난하면서 애들가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진짜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 23기죠. 네, 저는 2기니까 아주 왕선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랑해도 되겠죠. 네, 좀 자랑질 할게요, 오늘이요. 모처럼 이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네, 그 사진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우리 교실에 저번에 와 보셨죠? 303호. 네. 네, 여기 잠깐만요. 요거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애들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 교회 데리고 왔더니 마침 그 전도팀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평안을 너에게 주나 가르쳐줬더니 그걸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한 2년 3년 전 거거든. 네, 그다음이요. 네, 네, 요거는 네 가끔 이렇게 막 파티도 해요. 이렇게 애들. 네, 이 학생이 아까 찍은 학생이. 네, 요거는 졸업식 때 올랐더니 나한테 이거 논문을 주는데 제가 뭐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이란 거밖에 모르죠. 내용은 모르죠. 박사학위 받고. 네. 또 여기서 야외에서 파티한다, 환송 파티한다 그래서 바베큐 파티한다 그래서 밤에 용감하게 여잔 저 하나입니다. 제가 여자입니다 이래봬도. 네. 공부하는 거. 네. 네. 또 우리 집 요거 잠깐 전에 요건 우리 집에 이제 추석 때 초대가. 근데 먹기 전에 찍어 먹고 나서 찍어 좀 지저분하네 밥상이. 그래서 학생들 가족 불러가지고 밥 먹고. 네, 제가 아주 엄청 힘들어서 밤새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네, 다음이요. 네, 네, 요거는 내 생일에 애가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네 케이크까지 사서 또 준비해 주더라고 제 생일에. 네, 계속 보여. 네, 이건 우리 집에 왔을 때 음력설에 왔는데 이렇게 여기 학생으로 와가지고 결혼해서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다 낳았어요. 딸만. 그래서 제가 외손녀가 굉장히 아주 손녀딸이 굉장히 많아요. 7명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네. 이건 아이 생일에 집에 가서 불렀고, 네. 네. 이거는 네, 싹가비 에티오피아 학생. 네. 요새 오는 학생이들. 또 부부. 이것도 카자흐스탄 부부. 네. 이건 명동에 커피숍 들어가 너무 잘 생겼죠. 네, 이 학생들은 이제 계속 보면 쭉쭉. 네, 아마 중복된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기 아기 낳았어. 이 앞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아기 낳아서 아기가 너무 조그맣게 낳더라고요. 가서 아기 안아보고. 네, 네. 그것도 우리 집에서. 네, 끝인가요? 이건 졸업식 때. 네, 코로나 때 졸업식이 이제 비대면 해서 사진만 찍어서 또 학생 둘이 졸업하기 때문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엄마 역 가서 또 찍고 같이 밥 먹고. 네, 네, 이것도 애들 데리고. 네, 재작년 거. 네, 얘들이 기계 로봇 공학과 아주 최신 첨단 과학자들이에요. 그냥 나노 테크놀로지니 뭐 무인 자동차 개발하는 박사가 됐어요, 다들. 네. 요건 제일 첫 번째 온 학생이 가운데 학생이 동국대학교 처음으로 박사학위 받을 때 엄마 아버지가 못 오니까 저보고서 갔는데 제가 하나 껴서 저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동국대학교는 불교학교니까 뭐 스님들 계속 박사학위 주고 맨 나중에 박사 받고 제가 무대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다 우리 학생인데 제가 제일 먼저 졸업한 학생이 저 두 사람이. 네, 졸업식 하고 나서. 네, 이 학생은 지금 스웨덴에 가 있고. 네, 쭉쭉 넘기셔도 되겠어요. 네, 계속. 네, 빨리 없어요? 수업이? 네, 나중에 또 졸업식 것도 있는데 요즘 것도 있는데 끊겼나? 네, 알겠어요. 네, 뭐 사진부터 봤는데 학생들 어떻게 생긴 건 아시겠죠? 네, 처음에 여기 시작하시고. 네, 저희 남편이 원래 백수의 원조에 몸이 약해서 평생 저랑 24시간을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하고 집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은퇴를 해서 집에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일기 수료하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신랑 보고 전화해서 여기 시니어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김 집사 한번 들어보지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교육기간 좀 더 길었어요. 그죠 목사님? 더 됐죠. 지금 뭐 한 달 더 있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석 달인가? 네, 길었어요. 근데 2주가 지나도 안 가서 3번째쯤에 제가 안 되겠다. 남편을 좀 끌어내려고 제가 같이 모시고 왔는데 무슨 강의인가 나도 좀 들어보자고 앉았다가
전 그때 아직 은퇴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코가 껴가지고 요즘은 제가 활동 우리 남편은 집을 보면서 저를 굉장히 열심히 외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가 그 이기 하면서 저는 정말 교회하고 집주비만 알지 을지로 유가가 이렇게 변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외국인이 많다는 명동이 저에게 근처니까 명동 지나면서 그저 관광객 그저 얼굴 하얀 산만 봤지 이렇게 근로자가 많다 해서 안산 지역에 많다 소리만 직접 마주치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몽골타운 있다고 을지로 유가 한번 나가봤어요. 저희도 이제 필드에 나가봤을 때 지금은 지난번 다녀가셨죠 동대문에. 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서 담배 피고 길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봐서 한국 사람 구분 잘 안 되잖아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각종 중앙아시아 사람이 다 모여서 그 동네 이렇게 그 동대문 시장 끼고 이렇게 상권이 돼 있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아주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 비전센터를 그때는 건물이 굉장히 허름했고 사무실도 굉장히 별 볼일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 싹 수리해서 굉장히 예쁘고 깨끗한 교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전단지를 돌렸죠. 이제 무료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건강 상담? 그래서 침을 놔줬나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동네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뭐 놀면서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아까 이렇게 누런 학생 아저씨 둘이 와 있어요. 보니까 난감 어느 날인지 감도 안 잡고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영어로 그 짧은 영어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했더니 파키스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 파키스탄 어디에 있지 뭐 아시아 어디 기퉁에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나는 그 동네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국대학교의 박사과정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동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우리 한국어 초급 자격을 따야 됐어요. 초급이 패스돼야지만 학위가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데 학교에서 랭귀지 코스가 있지만 그건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무료라는 소리 듣고 왔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비전센터는 여기 몽골 학교가 있으니까 뭐 결혼 이민자 또 세종어학당 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어디 뭐 후진국에서 어떻게 잘해서 왔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리를 띄워가 봤더니 한국어 버전이 몇 가지나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뭐 500여 가지라 그래. 하여튼 벽 전체가 다 한국어 책이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됐는지 뭐 중국어 버전만 해도 각 출판사별로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책이라 제가 어느 책을 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이제 거기 직원들 몰래 뭐 좋은 건 사진 찍고 막 카피하고 이렇게 막 베껴 쓰다가 보니까 서강대학교가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 그래마 북이.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 책을 하나 가져와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 책을 보면서 처음엔 카피를 떠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 책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뭐냐면 얕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문법이 깔리면서 이렇게 단계 깊게 들어가요. 가령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겁게 격식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쪽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처음에 두 학생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6시까지 이제 연구실에서 교수랑 연구를 하니까 6시 반이 되어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월화목토 그때는 수금 일요일인 교회를 가야 되니까 월화목토 7시부터 그래서 제가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 내가 나와서 애들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7시부터 공부를 하게 돼. 제가 매일 밤 이제 우리 남편을 집에다 놔두고 제가 매일 밤마다 나와서 이제 밤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근데 그 아이들 볼 때 얼굴이 좀 누렇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 주변에 원룸 같은 데 다닐 때나 뭐 가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저도 뭐 그 나라가 어떤 난 전혀 모르고 그냥 약간 누런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냥 우리가 굉장히 나쁜 선입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하는 걸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니까 애들이 저한테 의지를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제가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인도에서 무슬림이 떨어져 나온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뭐 힌두교가 중심이 되고 여기는 무슬림이 중심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이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더 가깝더라고요. 거기 실크로드를 개발하면서 길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좀 그런 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우리나라보다 땅도 8배 넘고 인구도 우리나라 2배 이상 많아요. 근데 무슬림인데다가 제가 놀란 거는 그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시아는 후진 국가는 생각했는데 핵 보유 국가가 너무 무섭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라서 내가 공부를 가르친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참 IS가 막 사람 테러 세계 곳곳 테러 일으킬 때였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다 어느 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때 엄마 생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또 아이들이 또 외국에 와서 굉장히 물가가 비싸니까 잘 해먹지 못할 거고 부모 밑에 왔다 밥을 먹으려니까 아마 뭐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 처음에 오니까 막 이상한 냄새가 몸에서 많이 나요. 뭐 말할 때마다 나고 그래서 제가 냄새하면 처음에는 막 이제 구역질 날 정도인데 억지 이제 참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또 향수병도 걸리고 몸도 한 번씩 되게 뭐 크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오니까 저녁 동안 배가 고프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커피하고 저녁이니까 그 옆에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다 놓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근데 이거는 버터하고 우유가 더 먹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먹이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오면 아주 너무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벌써 10년 세월 지나면서 지금 여기 사진 안 보이네.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여기 지금 가천대에서 포스닥 박사후 과정하고 지금 세종대학교에 부교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구실이 있어요. 가서 오라가서 갔더니 명함까지 주면서 선생님 제가 요번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제 그 명함 보니까 on human vehicle 무인 자동차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첨단이고 딴 학생은 또 나노 테크놀로지, 화학공학과 또 뭐 기계 전기전자공학과 아주 최첨단. 거기다가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자체가 웬일인가 했더니 그 나라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공용어가 영어인 거예요. 근데 발음은 좀 우리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지만 거기는 영국 잉글리시니까 조금 발음만 조금 틀리고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보다 경쟁력이 더 있겠더라고요. 왜 영어를 기본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끔 외국에 이제 컨퍼런스 갈 때 이 학생들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네 뭐 파키스탄 학생 오면은 뭐 다 데리고 오고 또 베트남, 필리핀 나중에 가나 이제 새까만 애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분양이라 그래야 되나 같이 이제 나눠서 왜냐면 제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같이 2-3명이 와도 진도가 똑같이 못 나가요.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수님이 갑자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너 밤새고 이래라면 그날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면 얘가 그 다음에 진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할 수 없이 놓고 이제 같이 각자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들 뭐 저는 뭐 6-7명 다 그냥 놓고 가르치니까 또 어떨 때는 잘하는 애 보면 내가 요즘 가르쳐봐라 하면 제가 그 실력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저희들이 이거 가끔 비전팀들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디까지나 시니어니까 미션 앤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미션도 좋죠.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리핀도 다녀오고 1년에 한 2번씩 갔어요. 그리고 터키, 그리스 갔다 오고요.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 그리스 가면 저희는 이스라엘까지 다녀옵니다. 또 그리스 터키 가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가서 뭐 또 사역도 했지만 또 필리핀 같은 데는 학교 진대가 도서관도 지어주고 굉장히 바쁘게 재미있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60대 남들은 이제 60대 늙었어 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황금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늙지 않고 얼굴 아직 제가 반짝반짝하죠 보기에. 네. 그래서 남들 보톡스 맞은 것보다 제가 하나님의 보톡스 맞은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웬만하면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만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 집에 계시니까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죠.
또 우울증도 사람마다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저는 코로나 때도 계속 나와서 했어요. 다른 분들 줌을 할 때 저는 그래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뭐 데려가시겠어 하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하나 안 맞았더니 안 걸리고 잘 지나가서 제가 너무 용감하게 그래서 동대문을 제가 혼자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제가 자랑해도 되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학생들도 오지만 그 주변에 또 우리 고려인 후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러시아 사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려인이었겠죠.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약간 사투리 쓰고 듣긴 하지만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이제 한국어를 알아야 그들이 이제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여자가 왔는데 한 40대 아이가 셋인 엄마인데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한 13년 됐으니까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발음만 약간 이상해. 이렇게 이응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뭐 공한 그러면 곤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 이렇게 센 발음을 잘 못해요. 비행겸 비행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다가 뭐야 이거 외국 사람 아니냐고 자기 무시한대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데 얘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세 번 떨어졌구나. 그래서 하고 공부해서 4번째 보험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생명에서 보험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보니까 화장품도 팔고 또 그 애터미도 어제 보니까 애터미도 팔고 또 화장품 팔고 애터미 팔고 또 가끔 이제 한국 식당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국말을 하고 나니까 얘가 저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TV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것도 고객님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걸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보험을 팔고는 이제 그 나라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봐요. 근데 자기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설명을 잘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그 동네 주변에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한국말 배우세요. 저기 동대문 센터 잘 가르쳐서 그 학생이 계속 뭐 식당에 있는 사람, 자기네 화장품 회사 다니는 사람, 또 뭐 눈썹 붙이는 사람, 뭐 네일 아트 계속 데리고 오니까 이제 낮에는 버글버글 또 젊은 아줌마들하고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예전에 뭐 우리 그런 말 있었죠. 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맨날 사나지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동국대학교 학생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잘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니까 걔네들이 계속 올 때마다 후배를 소개해주고 또 그 후배들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 동안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마다 제가 찾아가고 또 처음에 왔던 학생 하나가 와서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와이프가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거긴 아직까지도 중매 결혼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부모한테 좀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얘가 일주일 만에 먼저 한국 오고 와이프는 이제 비자 때문에 석 달 후에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 결혼해서 왔다 그러길래 그 집에 이제 동국대학교에 가봤더니 원룸이에요. 방 하나에 냉장고 하나 붙어 있고 싱크대 조그맣고 이제 침대 있고 책상 하나 있는데 가서 또 맛있는 거 사가서 같이 먹고 근데 조금 지났는데 그때 음력설이 됐는데 이 학생이 와가지고 음력설 즈음에 자기 와이프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겸사겸사 시어머니 같은 마음에 외지에 나와가지고 와이프가 좀 외로울 텐데 첫 생일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들이 먹는 게 뭐냐 그랬더니 새우하고 생선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돼지고기 전혀 안 먹어요. 근데 닭고기, 소고기는 이렇게 할랄이라고 신께 흔든 것만 먹으니까 제가 한국에 할랄 음식 파는 거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안 먹는 것만 알고 제가 새우튀김하고 야채 같은 거 하고 뭐 피자 같은 거 하고 이제 밥을 잘 해놨는데 그 와이프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 몇몇 학생이 같이 왔어요. 근데 밥을 줬는데 밥을 못해요. 그래서 숟가락질을 못하나 해서 제가 포크 줄까 포크 달래서 포크 줬는데도 못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남미같이 우르르한 밥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칼에다 막 비벼 먹는 걸 난 모르고 또 점잖게 포크 때 밥을 못 먹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애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밥이 너무 스티키 너무 찰져서 못 먹는 거예요.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사람들은 우르르해서 씹지 않고 그냥 넘기나 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붙으니까 얘가 찰져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밥 한 건 제가 실패가 됐어요. 맛있게 여러 가지 했지만서도. 근데 그 학생들이 한국 사람 집에 처음 와봤고 제가 자기네들을 예뻐진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학생이 시간이
한 7시쯤 6시 되니까 잠깐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매트를 꺼내더니 우리 집 부엌 앞에 냉장고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네들 시간 맞춰 기도하잖아요, 무슬림은요. 그래서 어머 그거 그쪽이 동쪽이 아닌데 얘는 왜 북쪽에다 대고 기도를 하나 내가 그쪽이 메카가 아니단다 내가 속으로만 그러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와서는 가끔 시간이 되면 잠깐 쉰다 그러면 나가서 안 들어와서 보면 그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추우니까 그러지 막 안에서 해라 한 10분 정도 쉬면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동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학생이 그 와이프하고 살면서 또 한참 1년쯤 지나니까 나보고 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병원에 좀 이렇게 데려가 봐야 여자 의사한테 데려가 봐달래요. 그래서 여의사한테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은 없다 그래요. 근데 한 석 달 지나서 임신해가지고 지금은 딸을 둘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그 부교수니까 거기서 사택 비슷한 거잖아요. 세종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이따 갈 때 그 집에 이제 들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이제 내가 장모 노릇을 해야 될지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엄마라 그러니까 가끔 때에 따라서 시어머니 때에 따라서는 장모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지금까지 10년 세월 지나니까 너무 친하고 한 3년 전에는 몇 년 전인가 한번 선생님 보고 싶고 해서 내가 교회 쪽으로 오라 그랬더니 교회 와서 그래서 옆에 생선집 가서 생선구이 일식 가서 먹었는데 지가 밥을 냈는데 왜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오늘 내가 사야 돼요. 그럼 자기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결혼기념일에 강남역에 불러서 한번 먹여주고 생일 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마다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보여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기 왔을 때 너무 외로웠는데 엄마가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장모님이 이제 둘째 딸 낳았을 때 장모님하고 처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 오라서 갔더니 그래서 이제 빵이랑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갔더니 장모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부인이 그러는가 우리 엄마가 선생님에서 늘 기도해요. 그러길래 저도 속으로 그래 나도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하고 제가 싸먹는데 교회에서 무슨 콘서트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오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주 그냥 양복을 다 쫙 뺏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처음 보니까 막 웅성웅성해서 내가 조용히 해야 된다고 사진 찍고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먹고 또 나섬 축제할 때도 왔었죠. 나섬 축제를 예전에 우리 영락교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르면 와서 구경하고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 꾸란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무슨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 남녀가 섞여 앉아서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관심 갖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하나 선생님 보고 싶어 해서 내가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심야예배 이제 뭐 드럼 같은 연습하고 있길래 내가 젊은 학생들 보고 영어 하니까 영어를 말 좀 해보라니까 애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얼굴이 까마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다 했더니 그 학생이 이따가 자기 이제 시작할 거다 했더니 자기 와도 되냐 그래서 물론 그래서 밥을 먹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 여자 남자 안 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저 나한테 기대고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막 발을 흔들고 자기도 막 이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설교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얘기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스님도 아멘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만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회 같은 거 있을 때 교회 가끔 불러요. 그러면 이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쳐다봐요. 웬 새까만 애를 데리고 다니나. 그래서 누구예요? 그러면 아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손잡고 또 제가 막 껴안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 보겠다 하겠죠. 근데 애들은 너무 외로운 데다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졸업하고 아이들이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어해요. 더군다나 첫 학생은 아버지가 너는 교수 되라 해서 교수는 하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수하기 싫다. 그냥 기업체에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졸업하고 무슨 세린가스 무슨 가스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사천이라는 데가 서해안 바닷가에 있대. 무슨 공단이래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그 회사가 가스를 들여다가 그 학생한테 설명도 제가 아는 거예요. 가스를 이렇게 계속 끓이면
그 온도 따라 나오는 때마다 그 기름 등급이 틀려진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기계가 한번 고장 나서 쓰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대요. 근데 얘가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미리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이렇게 센서를 개발하는 거예요. 에러가 났다 하면 미리 스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 개발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데 한 번은 밤늦게 선생님한테 오는데 왜 그러니까 이거를 그전엔 다 영어로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화학에서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놓고 사장님이 한국말로 브리핑을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말은 잘하지만 좀 아무래도 글씨 쓰면 좀 서투르겠죠. 그래서 걔가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해서 다 써가지고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보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화곡동에 사는데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엄마 보고 싶지만 자기가 울산 같은데 한 번씩 출장을 가면 한 달씩 있기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엊그제도 어버이날 애들이 문자 막 왔어요. 근데 어린이날은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어린이날 또 손주들이잖아요. 가서 만나고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움직이기도 싫고 이제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던데 비가 하루 종일 잘 됐다. 그래서 인천에 사는 애가 엄마 만나요. 우리가 저희 집 쪽으로 올까요? 뭐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막 이랬는데 바쁘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만나자 이러고 제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마조마한데 비가 와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네 그러겠는데 만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추석 때도 그때 한번 왔는데 애들이 4팀, 5팀이 맞구나. 부부 동반해서 아이까지 다 데리고 오니까 뭐 우리 집이 뭐 버글버글 하니까 밑에 집에서 나중에 아니 그 집에 웬 아이들이 지네가 와서 놀다가 지네끼리 뭐 싸움하고 울고 그러니까 동네가 떠나가게 울은 거예요. 이제 소리 막 들리고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아니 이 집 굉장히 좋은데 웬일 이렇게 애기 소리가 나 있었나. 손님이 왔어요. 미안해 그러고 말았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희 남편이 학생들이 초대하면 제가 밤을 새워서 이제 음식을 해요. 왜냐하면 또 맛있게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가지더라고. 걔들 먹는 음식을 뭐 잡채도 좋아해요. 잡채 고기만 안 넣으면 되니까 잡채 뭐 샐러드 같은 거 제번엔 제가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칠리 소스 넣어서 매콤하게 달콤하게 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엄마가 너무 그 셰프라고 나한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주면은 우리 남편이 더 줘요. 왜? 가만히 있다 자기가 좋은 거 얻어 먹죠. 근데 또 남편이 저번엔 꼼수를 쓰는 게 애들이 오니까 옆에 있더니 성경책 영어 성경 가져오더니 요한복음 펴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왜 귀찮게 하나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이걸 좀 한번 읽어봐달라고 애들한테 막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걔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자연히 읽게 됐죠. 그랬더니 못 닫고 이제 밥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 뭐 하나씩 너는 5장을 다 읽어서 나한테 녹음해서 보내달라 카톡으로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틀 후에 다 숙제해서 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이제 카톡을 읽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정말 외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뭔가 저희 남편이 아니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해요. 뭐 외워도 안 외워지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미션 필드 잉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 영어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하고 이제 명동 같은 데 나온 관광객들이 무슨 햄버거집 같은 데 있으면 가서 사용리 영어로 된 거 전하면서 하는데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괜찮다 그래도 계속 내면 너무 재밌어 영어를 자꾸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외워지니까 근데 저는 한글을 가르치는 이분은 자꾸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강나가 다 영어를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이제 외국 사람만 보면 막 말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절대 이제 치매는 안 걸릴 것 같고 이제 외국 사람만 보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면서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학생도 소통하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라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두서기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먼저 경험했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100살 다 되신 분하고 자꾸 얘기하면 기운이 빠질까요? 기운이 생길까요? 점점 더 빠지겠죠. 네, 저같이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좀 생기겠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생기가 너무 쌩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락교에서도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뛰어다니는 건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막 뛰어다녀. 바쁘면은 시간이 안 맞아 막 뛰어다니니까 뛰어나가 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은 조금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떨 땐 뭐야 이게 부부 맞아? 제가 어떤 오해까지 받냐면 처음에 딸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아 부부 맞네. 그랬더니 요새는 저번에 한번 아팠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회장님 그랬더니 저보고 꽃뱀 간병인 같으대요. 제가 너무 생생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젊어지시려면 내 집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이거 좀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한 사람 맡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을 잘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좋은 사람 자꾸 데려 소개해서 오기 때문에 뭐 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세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 첫째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분 그렇게 하시면 있어요. 내가 공짜로 가르치는데 뭐 기분 나면 내일 와 그랬다. 그 다음에 아 내일 오지 마. 나 내일 약속 있어. 이렇게 막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 한두 번 오다가 나중에 좀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슬그머니 간두는 경우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애한테 막 무섭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분도 봤고 그래서 성실한 약속을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까 시간 약속을 정하고 제가 그 시간에 무조건 가요. 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네가 혹시 못 오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일부러 오니까 30분, 1시간 전에 나한테 문자를 달라. 그랬더니 학생들 연락을 해요. 근데 몽골뿐이나 뭐 러시아 쪽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자기 맘대로 안 오고 왜 안 와요? 그러면 바빠서 못 가 이렇게 하고 끊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행히 애들이 조금 그결은 안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가 성실하게 해야 그 학생도 성실하게 공부를 해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 따라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떨 때는 비 와서 막 이렇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집에서 텔레비나 보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빨리 가서 잘 가르쳐다. 그냥 오늘 그래도 가서 가르치면 뭐 선교가 금방은 안 돼도 외교는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날 내쫓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거를 그 학생들이 알아요. 자기 때문에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외로워요. 또 주변 사람들이 반말을 자꾸 해서 무섭게 해주고 뭐 하나 물어도 좋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 왜냐하면 너무 동정심조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근다고 또 너무 과잉칠절도 또 어떤 선생님은 올 때마다 계속 밥 먹자니까 얘가 질려가지고 또 못하는 안 오는 사람도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특별한 때 좀 이렇게 해주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동정도 필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이 지금 보면 알아요. 오늘 올 때부터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왔나 보다. 선생님한테 혼났냐 그러면 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좀 관심을 갖고 좀 탓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은 학생이 선생님 부등산에 좀 가서 부등산이 뭔가 부동산인데 부등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역 앞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같이 가달라고 그래. 그래서 난 방을 얻으려고 이제 갔더니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잘 이렇게 꾸미고 갔어요. 정작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동산 하신 분이 할아버지인데 저희가 어저께 집을 봤는데 친구랑 셋이 갔는데 할아버지가 막 무섭게 그냥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랬어요.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교수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동국대학교 학생인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 또 교수님인데 교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왜 어저께 이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시꺼먼 놈들이 새 놈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내가 일부러 막 세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분들은 학생이고 연구하고 밤에 집에 와서 잠만 자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안 한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깨끗할 거니까 세 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연결해 준 것도 있고 또 아플 때 너무 아프니까 해서 제가 이제 천사병원 또 연결해서 병원에 보내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의 애들도 나한테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그 파키스탄 학생들 난 코리안 맘이에요. 그래서 엄마 노릇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선교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을 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학생하고 학생이랑 엄마 그냥 항상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니까 뭐 갈 때 오면 만나면 뭐 좋다고 껴안기도 하고 갈 때 또 여기다 뭐 뽀뽀도 해주고 제가 조금 약간 오바를 하면서 하니까 또 어떤 학생 말 잘 안 하는 학생 제가 말을 더 시키고 또 잘하는 농담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관심 갖고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또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고 또 한 학생이 와서 그 자기는 학교 싫은데 한국 건설 연구회관 뭐 일산에 있는 데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 이거 좀 같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네가 쓰고 싶은 말을 얘기해봐라. 얘기하길래 내가 이거는 짧고 심플하게 쓰자. 길게 쓰지 말고 네가 쓴 거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썼는데 60대 1에서 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산까지 다니는데 얘가 얼마나 지독한 아이인가 하면 집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장학금을 받고 또 와이프를 데려다 숙대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양쪽 장학금을 받은 거로 생활하면서 30만 원씩을 떼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집에 보내더라고 고향에.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부인이 숙대에서 석사 끝나고 박사를 못했는데 이번엔 키스트에다 집어넣어. 키스트는 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키스트에 장학생을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월곡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에 하도 놀라우라 해서 갔더니 이제 월곡동 갔더니 이제 나보고 너무 이제 이렇게 안 왔다고 야단해서 이제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먹고 이제 왔는데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이사 가요. 그러니까 월곡동에 이제 그 집은 좁지만 넓은 집 마당도 있고 한옥인데 마당도 있고 좋아서 자기 딸도 놀기 좋고 좋대. 그러면서 엄마 자주 놀러 했어요. 저번에는 2년에 한 번 안 돼. 그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자주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 살면 어떻게 했더니 좋아요 살아요 그러면서 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벌써 건설회관이 거기가 2년 계약이 지나서 지금 다른 건데 두 군데 1억짜리 넣었는데 뭐 미래의 녹색 연구소하고 하나는 키스트에 넣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2년마다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을 보지 않겠나. 얘는 한국말을 잘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을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라면서 근데 그 엄마가 작년에 아버지가 왔는데 나보고 만나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아들 셋을 잘 키웠어요. 얘도 이렇게 잘 키워서 했지만 또 형인가 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겨울에 와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 너무 좋다. 한국에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또 DDP에 가서 사진 같이 껴안고 찍고 왜냐면 내가 엄마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내가 첫 번째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족보가 지금. 그래서 뭐 장난하면서 또 제가 거기서 이제 사마라칸트에 가서 밥을 사주고 그러갔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에 초대하라고 자기 집에 나를 부르는데 내가 가시기 전에 집에는 못 갔었어요. 그랬더니 집을 넓게 했대서 너 엄마 아버지 오면 어떻게 했더니 아 좋대. 그래서 그럼 너희 와이프는 싫어할 걸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도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저기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하여튼 제가 아들이 많고 그 애들 하는 소리가 우리가 파키스탄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 우리 집에서 석 달씩 살다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파키스탄을 못 가보고 인도하고 와가보도가 파키스탄 접경지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와가보도 쇼라는 거 그때 보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모자 쓰고 자기네들이 한 번씩 양쪽에서 한 번 쇼를 이렇게 이상한 쇼를 해요. 영국 군인들처럼. 그래서 내가 인도 갔다 그 얘들이 아 우리나라 똑같아 파키스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창피해요 그러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 후진국이니까. 왜냐면 길에서 아무 데서나 변 보지 아무 데서나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델리는 좋은데 인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너무 익사이팅한 재밌더라. 왜냐면 고속도로에 소도 지나가 개도 지나가 마차도 지나가 뭐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아무나 지나가니까 이 그 관광버스 기사가 계속 클락션을 빵빵빵빵 누르고 하니까 아주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고속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 우리 창피하다 우리나라 똑같다 해서 내가 아니 나는 너무 재밌어 나는 파키스탄 가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파키스탄에도 선교사들이 이게 지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또 선교사도 있다 그러면서 엄마도 그때 거기 와서 같이 사세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주 미래 아주 거기까지 살 소망도 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신뢰.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 저도 처음 가르칠 때는 아 나 고등학교 때 국어 잘했어. 또 내가 뭐 고등학교 선생 했으니까 가르치는 게 별거겠나 한국말 그랬더니 한국어도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모르고 쓰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모른다. 그럼 몇 가지 변형되는지 아세요?
모른다, 모르는구나, 모르는데 모르지만 모르는데 몰랐어, 모르니까 몰랐지만 몰랐지요, 몰라서 모르. 한 40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그럼 다 외워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영어 배울 때 문법 배웠죠. 그래서 기본 영어 문법하고 단어 외웠던 것처럼 이 학생도 일단 단어를 알아야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해서 보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 소개로 서울대학교 이제 교사 양성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국어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워져. 60 넘어서 64살 제가 다녔는데 4번 읽으면 생각이 5번 읽어야 읽은 생각이 나요. 머리가 그렇게 제가 나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머리 나쁜 사람 흉 봤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잘 가르치시겠죠. 그 사람들이 영어 버전으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쉽고 그래서 원래는 뭐 제3 외국어 쓰지 말라 그러지만 걔네들 영어를 조금 이렇게 조금씩 짚어주면 이해가 쉽게 되니까 좀 더 빨라요. 걔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조금 활용해서 쓰곤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한국말 하듯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할아버지가 뭐 애들 키우니까 손주하고 놀고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은 이게 필요해서 하니까 더군다나 한국말 잘했어도 받아쓰기가 안 돼요. 우리 받아쓰기 쓰게 되면 받아쓰기 하는 걔들은 받아쓰기로 되거든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듣기하고 우리나라 받아쓰는 거를 철저히 하자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나는 그 네팔에서 온 학생이 하나 남편은 한국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와이프가 지금 영주권 얻으려고 부부인데도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데 그 옆에서 식당도 하면서 한국말 다 잘해요. 근데 쓰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쓰기가 안 돼. 말은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쓰는 거 받아쓰기 시험 보면 엄청 틀려요. 그러니까 뭐 영화 봤어요. 그럼 우리는 봤어요 되네. 봤어 이렇게 되니까 완전 틀리겠죠.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돼서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뭐 그런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기본을 좀 공부하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 그리스 갔을 때 화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화장실 문에 뭐가 써 있냐면 논문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논문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은 박사 공부만 하나? 그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논문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영어로 아마 이렇게 했냐면 don't throw out paper라고 그랬나 봐요. 페이퍼가 우리 종이 휴지 버리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이 버리지 마세요 갖다가 논문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의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역하면.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웬 화장실에서 논문을 포기하지 말라고 써놨나 했더니 네, 종이 쓰레기 버리지 말라 갖다 그렇게 그냥 직역 물론 앱이 있죠 다 하니까. 그래서 요즘 경쟁력이 약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앱에 다 깔려서 영어와 저기 한국어가 심지어는 우르드어로 된 앱까지 있어. 애들 공부하기 쉽겠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시험 보려면은 지금 시험 보는 그 급수 시험 보는 게요. 한국 사람도 못 풀어요. 사자성어 다 나와요. 한국의 전통 예절 역사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 시험 보면 아마 못 볼 거야. 아마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워지면 공부하러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고 또 젊은 애들한테 하면서 저희가 또 제가 생각에는 이게 한국어뿐 아니라 우리 그 교실 제 공부하는 교실에 신디가 있거든요. 애들이 한 3년 5년 전에 왔던 애들이 이게 뭐냐고 자꾸 내가 피아노 이렇게 쳐봤을 했더니 너무 신기해. 걔네들이 음악 시간이 없나 봐요 아마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르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피아니스트가 있어서 불러서 좀 가르쳐주라 했더니 무서워서 못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끝날 때마다 DDP 가면 저 피아노가 있어요. 노란 피아노가. 가서 막 쳐보고 이랬는데 하면서 사진 조금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 저 학생은 지금 한 학생은 스웨덴에 가 있고 하나는 또 영국에 가 있고 하나는 또 스페인 간 애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갈 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불꽃 축제 할 때 여의도에서 할 때 제가 한국 사서 생전 그거 안 본 할수 걔네들 데려갔잖아요. 여의도에 그 서울대교 가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경하고 명동 돌고 뭐 밥 먹고 하는데요. 가끔 저는 나오라면 교회 근처로. 그 지난번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학생이 온다 해서 그래 우리 교회로 와라 했더니 저 주소 찍어줬더니 지나가 다 자가용 몰고 다녀요. 사는 애들은.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애 둘 데리고 교회 주차내 주차까지 다 했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게 차단돼 있는데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무조건 열어줬나 봐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마당에 올라왔더니 또 목사님들이 눈싸움 같이 눈싸움 하고 또 명동 명동에 크리스마스 되면 또 광화문에 요번에 뭐 잘해놨죠. 그래서 광화문을 내가 요번에 세 번 갔다 왔다는 거야. 이거 추운데 가서 돌면 사진 찍고 또 롯데백화점 앞이라는 신세계관이 그거 쇼하는 거 다 보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서 밥도 먹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노는 게 재밌어요. 걔들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데 그냥 뭐 어떨 땐 팔짱 끼고 뒤에서 보면 애인인 줄 알겠지 이러면서 다니고 그러는데요. 네, 이 피아노 있어도 피아노 같이 쳐보는 거예요. 저렇게 동영상도 나오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앱이 깔리니까 지가 스마트폰 앱 보면서 한 번씩 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교실 밑에 노래방이기 때문에 저거 아무리 크게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노래방 더 크게 막 밴드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을 때 너무 예쁘죠. 아 저도 그땐 젊었네요. 10년 전에. 저맨 이쪽이 저예요. 네. 그래서 부부 와서 살면서 지금 얘가 세종대 교수로 있는 거예요. 딸 둘 낳아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고민하는 게 한국에 살고 싶은 완전 좋은데 자기네 자꾸 이렇게 인종차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근데 미국 가면은 길거리에서 총 쏘는데 제가 무섭는데 그랬더니 그때 같이 왔던 학생 하나는 작년 가을에 미국 가서 안 올 거냐 했더니 아니요 영국 끝나면 한국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또 파티에서 보냈어요. 네, 그다음에 계속 네 여기도 네, 요건 맨 최근에 왔던 코로나 직전에 왔던 학생. 네. 이거 박사 받는 얘는 지금 영국에 가 있어요. 사도 굉장히 얘는 선생님이 조금 악랄한 분 걸려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박사 받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갔어요. 울면서 갔고 요것도 이제 맨 오른쪽이 수염난 얘가 지금 이제 직장 옮기겠다는 애예요. 그리고 요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한국말 잘하는지 네 얘도 지금 세종대 교수로 있고 그래서 지금 세종대학교 2명 동국대학교 또 가나 학생은 고려대학교 부교수로 가 있어요. 걔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걔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박사 받는데 제가 너무 예쁜 건 사진만 골라놨나 봐요. 그죠? 계속해서 네 이거 학생 이제 바베큐 파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택시 타고 올라갔죠. 참외하고 수박 가지고 밤에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그때 하나가 잠깐 고향에 돌아가더라고요. 졸업하고 그때 그게 환송 파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저를 또 데려다 주길래 제가 내리면서 너 어느 곳에 가니 한국 잊지 말고 동국대학교 잊지 말고 나도 절대 잊지 마. 알았다 그러더니 6개월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종대학교 부교수로 가 있어요. 네, 이 학생들 계속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할 때도 하고 또 잠깐 요 전에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네, 이 학생이 이제 형이 여기 한국 회사에 근무하니까 와서 반포에 사는데 형한테 그런 거예요. 60이 넘은 여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젊다 그러니까 형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나보고 집에 오라서 집에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갔더니 이제 케이크 사가지고 갔더니 그거는 바닥에서 먹죠. 이제 바닥에서 먹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또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배단위랑 그 콘서트 2층에서 하고 박사기 받을 때 이런 게 네 얘가 이제 중복땡이 네. 얘가 다 스님들 박사 주고 여기 이제 러시아 쪽 이거 몽골 얼마 얘는 한국어 영어 다 잘 얘가 가나 학생인데 네, 지금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네. 저번 요거는 얘는 지금 두바이에 가 있네. 두바이 부부가 아이가 똑똑하고 두바이에 가서 교수하고 있고 남자가 학생이거든요. 와이프도 와서 저한테 공부하고 와이프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끝나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 특히 선생님 하셨던 분, 장로 선생님 하셨지만 선생님 하셨던 분은 그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학생 치고 자꾸 반말을 막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 틀리니까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는데 그 50대 넘은 그 족발집에 다니는 부부가 이제 한국 말을 못 쓰니까 왔는데 선생 하셨던 분인데도 이제 뭐 가르치면서 성우가 뭐 이러니까 그거 텔레비에 나온 셈 있잖아 그거 또 뭘 물어보니까 그거 또 잊어버렸어 막 이런 야단을 치는데 너무 미안해서 내가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모르니까 왔는데 이해하면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한 몇 번 하다 이제 관두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인격체니까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요. 또 한 사람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간호사예요. 얼굴도 예쁘고 참 잘하는데 한국말 잘하는데 취직을 못해요. 왜냐하면 존댓말 못하면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르치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저보고 선생님 제가 너무 엉터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왜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랬더니 고향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배웠었는데 말만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존댓말 했는데 어른 보고 잘 잤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말하면 틀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얘가 결국은 여기서 간호사 못하고 가면서 울면서 가면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 같은 분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 편지 써주고 저한테 선물까지 주면서 가서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 좀 하시고 정확하게 왜냐면 공짜니까 아무렇게나 가르치지면 가르쳐고 나서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관광공사에서 다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또 각 동사무소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처음 왔던 학생들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그 학생들은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김장한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큰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들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변화돼서 네, 파키스탄 땅이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한 사역 감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 학생들이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생각나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재밌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끝날게요.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23기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헌신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분들의 중심을 받아 주셨고 정말 육신은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나라 위해서 또 중하는 영혼들에서 기도하며 또 무엇이든지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꾸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료기간입니다. 주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